이건 뭐죠? 조속히 고소하라. 그렇습니다. 자, 뭐 국가대표 출신 축구 선수 기성용 씨, 또 그리고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이런 뭐 공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자, 이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법정 대리인,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법정 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가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제 옆에 지금 있는 옆에 계신 분? 이 박 변호사님 아니고 동명이인 다른 또 박지훈 변호사님이 있어가지고 제 옆에 계신 분은 아닙니다. 예. 그 변호사가 이제 자료를 내고 이 소모적인 여론전에 멈추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진실은 지금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만 오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법정에 가서 우리가 법정에 증거를 낼 테니 법정에 가서 한번 진실을 가려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은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기성용 선수가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달라, 나를 고소해달라, 우리 측을 고소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재판이 아닌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이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그 박지훈 변호사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 되게 여기저기서 연락을 많이 받으셨다고요? 뭐 저도 스포츠 관련된 일을 조금 하다 보니까 뭐 유사하다고 아마 판단해서 많은 협회 전화도 받았고요. 축구협회. 욕도 뭐 메일도 많이 받았어요. 욕을 누르셨어요? 제보도 막 오고 뭐 이런 기성용 선수 팬도 있을 거고 또 반대편도 있을 거고 근데 저 아닙니다. 저는 아무 모릅니다. 기성용 선수를 전혀. 네. 박지훈이라는 이름이 되게 흔한 이름 같아요. 법정에서도 몇 번 이제 한 10명 되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법정에서 이제 재판하면 판사님 묻습니다. 법무법인 어디 누굽니까? 예, 원고 대리인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피고는요? 피고 대리인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판사님 빵 터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 일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름이 좀 흔한 이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은 처음에는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배경이 된 축구 선수 기성용 씨 회견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증거가 있으면 빨리 증거를 내놓고 증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명을 하면 될 일인데 왜 증거를 얘기 안 하고 자꾸 딴소리를 하면서 여론 몰이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지금 저한테 그때 당시에 숙소 생활을 했던 동료뿐만 아니라 후배들에게도 연락이 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네들이 설명할 수 있다고 지금 저에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꼭 진실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밝힐 거고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앞으로는 자비란 없습니다. 이 기성용 선수가 지난 27일 그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선발 출전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사안 때문인지 전반 36분 만에 교체가 돼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가 됐든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이 조금 달라졌어요. 예, 맞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 피해자 측 변호인 처음에는 이제 기성용 선수가 원하는 대로 그 증거를 제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법정에서 시비를 가르자 이렇게 입장을 다소 바꿨는데요. 이 증거를 공개하려 했으나 일반인들에겐 공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법정에서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뭔가 이 관련된 사람들이 다 미성년자였고 또 이제 공소시효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뭐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것도 법률상 불가능하고 민사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대신 그러므로 이제 뭔가 법정에서 증거를 공개하기 위해 우리에게 소송을 걸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은 네. 지금 저 변호인 측, 피해자 측 변호인 얘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이 기성용 선수를 지금 만약 고소를 하려고 하면 시간적 제한이 지금 있습니다. 통상 뭐 상해죄, 뭐 성폭력죄 한다 하더라도 지금 20년 정도 지났거든요. 공소시효 지났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가능한데 그 10년이에요. 있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둘 다 재판으로서는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대로 기성용 선수가 이 박지훈 변호사 저 말고요. 그 박지훈 변호사 측 그 피해자 측한테 그 만약에 소송 내가 명예훼손 당했다. 그리고 나한테 불법행위를 가했다. 거짓말로. 그렇게 소송 제기하면 그거는 시간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로 법정에서 한번 다퉈보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 증거를 내놓겠다 법정에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아무것도 내놓질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지금 뭐 증거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그 증거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실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20년 전에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그럼 결국 다른 목격자들의 어떤 진술 같은 것들이 증거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증거들을 법정에 낸다면 명예훼손 한 건 아니구나. 이거는 진실된 얘기를 했구나. 라고 다르게 다투어지고 얘기가 정리될 수 있다라는 게 그 박지훈 변호사의 주장으로 지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 얘기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2004년도 사건은 진실입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피해받은 사실 또한 진실입니다. 그 장소, 그 시간, 그 모양, 그 위치, 단체 축소인데 그런 일이냐? 저희는 다 기억해요. 여기에는 누가 자고. 자, 일단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이런 피해를 당했다 계속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고는 있더라고요. 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또 설명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사실 그 당시에 기숙사에는 한 20명이 있었고 초등학교 5학년 때라고 합니다.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6개월 동안 10여 차례의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때 왜 그 싫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싫다라고 거절했지만 그 대들지는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거절 의사를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왜 그럼 부모님에게 알리지 못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명을 하는가 하면 기숙사 생활이 집에서 가정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갈 때 부모님에게 이래 말할 수 있는 시기가 놓쳐졌다라고 하는데요. 뭐 저는 피해자 측에만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은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뭐 부모님한테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지 않는 부분일 거고 그 당시에 선후배 간의 어떤 학폭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일이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사실은 또 밝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승 의원께서 얘기한 그 내용을 기성용 씨 측은 또 반박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성용 씨 이런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 계속 반박을 하고 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완전한 의심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뭐 예를 들어 당시 합숙소 환경을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본인이 이제 밤까지 스케줄이 굉장히 꽉 차 있었다. 또 여러 선후배가 모인 장소에서 그런 일을 했다면 그 피해자들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라도 이제 그 뭐 선생님이나 감독님에게 고발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또 이제 적기 시간에 피해자들은 적어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기성용 선수는 당시 그 적기 시간의 분위기가 정말 세세한 것까지 다 적어서 내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오히려 그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 중 한 명의 아버지는 이 축구 관계, 이 축구 업계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내가 어떻게 그 피해자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겠냐 이렇게 기성용 선수 계속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난주에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이 얘기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가해자였다라는 주장이 나왔었잖아요. 자, 이 얘기를 했던 분들 기성용 선수의 후배인데 또 입장을 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같이 축구부 생활했던 후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주장 같은 상황인데요. 당시 이제 20명이 모여있는 숙소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인터뷰를 자기도 봤는데 확인을 위해서 축구를 같이 했던 동문들에게 연락을 돌렸지만 어느 누구도 그런 비슷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주장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또 이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어떤 그 기성용 선수에 대해서 폭로를 가담하는 이런 함께 주장할 만한 사람이 있을 텐데 왜 그런 사람이 없겠느냐. 절대로 기성용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우리 이런 후배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후배들이 증언할 준비도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